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장기금리 상승이 시장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사이에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1.6%를 또다시 껑충 넘어갔죠. 자,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는 있는데, 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요, 한편에서는 좀 불안한 징조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슬금슬금.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매우 고요합니다. 자, 그런데 위험 지표들은 고요한데 왜 주식 시장은 힘이 없는 것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요즘 시장 왜 이러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장기금리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서서히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요인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니, 자, 이러한 금리 상승은 결국 여러 가지 이자 비용 증가라든가 신규로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안전 자산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자 비용 증가하게 되면은 이거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머징 마켓, 뭐 금융 취약국, 뭐 남유럽 3국 위기 또는 부실 기업이 뭐 디폴트 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고요하죠. 자, 그런 부분을 지표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자주 뭐 뉴스나 여러 가지 경제 채널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때 당시 뭐 돈이 빠져나가서 회사채 부도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작년 3월에만 급등했던 게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속등하면서 위기를 알리는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위험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장기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고요합니다.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보일동말동합니다. 아마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고요합니다. 자, 장기금리 상승하면 이자 비용 늘어나니까 뭐 이게 좀 기업들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게 CDS 프리미엄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일종의 이제 어떤 국가나 어떤 회사가 디폴트할 가능성을 가지고 거래되는 이제 스왑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략 저 수치가 보통 이제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서 100분의 1 퍼센트로 표시가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상에 이제 브라질의 5년 CDS 프리미엄을 화면상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작년 3월에 브라질의 CDS 프리미엄이 뭐 350bp를 넘어서 거의 한 400bp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한 모습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자, 그 흐름이 쭉 낮아졌다가 최근에 이제 장기금리 상승하면서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뭐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뭐 작은 노이즈 그 정도 수준으로 고요합니다. 이건 이제 비단 브라질뿐만 아니고요. 여러 금융 취약국들, 이머징 다른 국가들 CDS 프리미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자, 그만큼 지금 장기금리 상승 속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 지표들은 고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럴 것이 지금 이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지만 글로벌 이야기 그리고 자산 내에서도 위험 자산 쪽으로도 자금이 워낙 많이 풍부하게 이동하다 보니까 위험이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합니다. 고요. 예, 위험 지표만 고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하니 답답해요. 예, 주식시장은 올라야지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만 봐도 이게 좀 답답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지금 주가지수 이면에 우리가 다른 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대순환 그리고 대변혁, 예, 두 관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순환입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 요거는 주식시장보다도 더 큰 그림의 자금 시장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값이 속락합니다. 예, 특히 장기금리일수록 채권 가격이 막 거의 폭락 수준으로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그 듀레이션, 수정 듀레이션 해가지고 채권 가격 이론으로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세막이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10년 만기 국채가 있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곱하기 10 해준 만큼, 예, 가격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면, 예, 대략 10% 가까이 하락하게 돼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더 복잡해요. 그 이야기는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장기국채 가격이, 이건 폭락이야. 우린 국채 이거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 국채 시장, 장기 국채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예. 가격 자체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요. 채권 가격이 폭락하게 돼요. 그러면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예. 채권을 계속 들고 있을까요? 그러기엔 부담스럽죠. 채권을 로스컷하고 그 자금으로 주식시장이든 위험자산이든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런저런 자산들이 튀어다니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느냐? 주식시장이 장기금리 상승하면 가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변혁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말씀드렸어요.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만 숫자를 못 만드는, 이익을 제대로 못 만드는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마치 장기채가 금리 상승하면 급락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성장주들, 숫자를 못 만드는 그런 성장주들이 훅 꺾이게 돼요. 우리 몇십 년 뒤에 엄청난 거 할 거야. 이러한 꿈과 희망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 기간과 높아진 금리에 맞춰서 디스카운트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과거의 성장주들이 꺾이고 미국에서는 아크 관련한 ETF 들이 슉슉 떨어지면서 거기 이제 운용사 대표인 캐시우드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명성이 많이 꺾였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성장주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숫자를 만들고 이익을 꾸준히 만드는 저평가된 종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성장주들이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어요. 그들 종목이 내려오고 후순위에 있었던 가치주들이 올라오게 되면 지수가 그냥 이거 상대적으로 약세 내지는 엇갈리는 흐름 속에, 그러면서 지수는 고요하죠.
그런데 그 물 밑에서는 막 한쪽은 이렇게 되고 한쪽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그렇지만 지수는 고요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은 장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러한 모습은 미국에서는 이미 2월 중순부터 해서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파란색 선은요, IVE라고 S&P 500 지수에서 가치주로 분류한 종목들로 만들어진 ETF, 가치주 ETF라고 하죠. 그리고 주황색 선은 IVW라고 해서 S&P 500에서 성장주만 발려서 만든 ETF입니다. 성장 ETF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ETF의 수익률이 서로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흐름이 2월 중순부터 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는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러한 과정 속에 뭐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 특정 업종, 어디라고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업종들이 힘없이 밀려 내려가고, 뭐 생뚱맞게, 얘 업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배당을 많이 주고 이익도 나지만 못나니 이랬던 업종들이 튀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장기금리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재미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하하하 하고 웃고 계실 거고요.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2010년대 내내 만들어졌던 성장주 우위의 시장에서 가치주 우위의 시대, 또는 뭐 성장주 가치주 양분하는 건 좀 그러니까 숫자를 만드는, 이익을 만드는 종목인데 소외되었던 그러한 종목들의 시대, 이제는 눈에 실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들이 힘을 내어줄 것이고, 그들 종목은 성장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4월 이후 수출이 급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 증시 토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목이 성장주가 됩니다. 중요한 변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 겨우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이번 달에도 저희 정기 월간 세미나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면 좋겠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 3월 26일 오후 7시, 저녁 7시부터 9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참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께는 자동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자동 안내 나갔어요. 자, 저희 정기 세미나에는 저희 증시 토크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식시장의 심층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시장을 깊숙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정기 세미나와 함께 성공 투자의 길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주린이 투자자분들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저 위에 카드 기억해 주십시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